제가 보기에는 그 시내 직장이라는 이미지랑 실제와 너무 달라요. 실제로는 실속이 없어요. 사람들이 시내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옛날에 학창 시절 때 본인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이 아직도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 학교는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퇴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 중에서도 현직 교사분 한번 모셨어요. 수원 앙팔님이 왜 도대체 요즘에 그렇게 많은 교사분들이 떠나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인터뷰를 해보고자 해요. 지금 교사가 된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힘들게 공부해서 진짜 치열하게 남들보다 공부해서 힘들게 교사가 됐는데 진짜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한 솔직한 이야기 오늘 인터뷰에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 수원 왕팔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대 이제 곧 30대인데 힘들게 뭐 초등학교 교사를 이제 선택하셨는데 저는 이제 되게 궁금하거든요. 초등학교의 현재 교사 생활의 모습, 뭐 그리고 연봉, 그리고 남들이 뭐 생각하는 복지, 그다음에 뭐 은퇴, 노후 준비 막 이런 것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직장인데 왜 그만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혹자는 뭐 시내 직장이라고도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내 직장이라는 이미지랑 실제와 너무 달라요. 실제로는 실속이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시내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옛날에 학창 시절 때 본인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이 아직도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 학교는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내 직장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교사 월급과 기업의 월급이 차이가 그렇게 적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찬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월급이 거의 두세 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초년생 때 한 몇천만 원 차이가 나중에 가면 정말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나중에는 정말 좁히기 힘들 정도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기업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부조리가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만큼 뭐 조금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있겠죠. 많이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옛날만큼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오리걸음하고 이렇게는 많이들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비교 우위 면에서 많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사실 어른들 만나보면은 한 50대 이상 그런 분들께서는 되게 선생님하고 되게 좋아해 주시고 하지만 한 3, 40대만 돼도 그냥 일반 직장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를 뭐 무조건 우러러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좀 뭐랄까 옛날에는 이제 교직을 좀 신성시했잖아요. 뭔가 교육이라고 하니까 애들을 가르치고 선생님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 이제 가르쳐서 훌륭한 학생들을 만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이미지와 실제는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한 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수원 앙팔님도 사실 퇴사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공부를 죽도록 했을 거잖아요. 근데 왜 퇴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제 가족 중에서도 이제 기업 다닌 사람이 있는데 저랑 거의 비슷하게 공부를 했고 이때까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랑 막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때까지 받은 월급이나 이런 거는 거의 2배, 3배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너무 대가가 적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힘들게 내가 뭔가를 일해서 사실 뭐 선생님도 하나의 직업이니까 직업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보상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그건 거짓말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선생님이 뭐 돈을 뭐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선생님도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수원 앙팔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지껏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랑 비슷하게 이제 살아온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의 월급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지금 솔직히 몇 년 차죠? 3년 차인가요? 월급 얼마야 실수령이? 실수령이 지금 한 230 정도 됩니다. 230? 지금 선생님 교사가 그 공무원으로 9급이에요? 아니요, 교육 공무원 급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7급 정도로 치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거기에 이제 연금으로 기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에서 교사는 연금을 자기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서 이제 연금으로 계속 내다가 나중에 퇴직 후에 받게 되는 건데 그 금액을 떼고 받는 돈이 한 230만 원 정도, 담임수당이랑 뭐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23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뭐 연금 그거는 조금 빼고 우리가 얘기해 보면 저 지금 또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230 선생님이 그러면
그러면 10년 뒤에 한 대략적으로 얼마 받아요? 이것도 제가 그만두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인데 10년 차 교사 그러니까 제가 한 7, 8년 더 하면은 한 29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년 차 때 290이요? 와, 이건 근데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겠네. 근데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그 가족분은 지금 한 얼마 정도 받아요? 성과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 1억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적어도 월 한 500은 받겠네요. 와, 그러니까 와, 일단 연봉 면에서 일단 현타가 지금 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흔히 얘기하는 개고생에서 지금 선생님 되셨는데 연봉으로 하지 말고 우리 월급으로 그냥 얘기해요. 월 지금 230이면은 야, 지금 아무튼 제가 엄청 지금 당황했어요. 230.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견적이 지금 안 나왔던 거야. 그렇죠? 견적이 안 나왔던. 왜냐면 10년 뒤에도 야, 와.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이거죠. 선생님을 도전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은 여러분 이래요. 그래서 1차적인 퇴사를 준비하는 이유가 연봉적인 부분이 있고 그럼 두 번째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사실 민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학교 다녔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원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급에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말 안 듣고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어떤 행동을 체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학생들을 잡아뒀지만 이제는 그 학생들을 어떻게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건 판례로 나온 거예요. 판례로 나온 건데 학생을 뒤에 서 있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아동 학대로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제 주변에도 아동학대가 신고 당한 분도 있고 이제 교사 커뮤니티 그런 게 되게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또 이제 그런 애들을 이제 이렇게 제어를 못하고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떠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냥 그렇게 좋게 타이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말을 안 듣죠. 절대 안 듣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다른 학생들 뭐 괴롭히고 뭐 때리고 툭툭 건드리고 뭐 못살게 굴고 수업 시간에 방해 심하게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양방향에서 민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부모님께서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좀 제재 좀 시켜달라 말하고 그 제재를 한 학생들은 부모님께서 전화 오셔서 너무 우리 애만 차별하는 것 같다. 우리 애를 너무 혼내지 말아달라. 좀 좋은 면만 좀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양쪽에서 치이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제가 솔직히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 잘 케어해보겠습니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이제 월급과 더불어서 사실 되게 진이 빠지는 그런 일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를 아까 사실 조금은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직 지금 제가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맞는 게 되게 당연했고 그냥 선생님 사랑의 매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물론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근데 이런 부분이 퇴사를 결정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월급이 230이었는데 지금 그 230만 원 받으면서 이러한 스트레스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양방향에서 학생들이 지금 민원을 건다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신기한 거고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지금 잘 와닿지는 않는데 지금 현실이 그러고 있는 거고 양방향에서 그 중간에 껴서 선생님이라는 포지션이 어디다가 하소연도 할 데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공부를 했나?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현실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영상을 또 누군가는 또 보시고 학부모님들이 했던 누가 보셨든 그래 우리는 좀 그러지 말자 라고 나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저는 선생님에 대한 어느 정도 뭐 그런 권리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억나는 사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 사례는 아니고 지인 중에 이제 사례인데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점차 약간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학급 규칙을 정해 놓은 거죠. 학급 규칙 정해서 뭔가 뭐 숙제를 안 해오거나 이러면은 남아서 청소를 한 5분 동안 하고 가라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거죠. 근데 그 학생이 그냥 남았는데 선생님 앞에서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가방을 들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땡땡이가 이렇게 평소에는 굉장히 잘 하는데 이럴 때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학부모님은 거기서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자가 실망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전화로 통화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애 아빠가 학교 쫓아가려는 거 제가 여러 번 참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아버지랑 같이 오셔서 교무실에 이제 오시더라고요. 이제 공격을 아무튼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교감 선생님이랑 그 담임 선생님이랑 학부모 두 분이 향해서 사자 대면을 했죠. 그래서 그냥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네 제가 잘 하고 앞으로는 그런 교육자로서 그런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게 하는 일도 정당하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의 그 결론은 그냥 뭐 체벌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그 학생이 청소하려고 하는데 뭐 선생님 눈앞에서 도망가면 선생님도 사람인데 당연히 요리 받죠. 그렇게 해서 또뭐 직접적으로 뭔가 액션을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뭐 실망했다라는 그 얘기 한마디에 교무실까지 찾아와서 사자대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뭐가 잘못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도대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선생님 뭐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단어 선택이 완전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부모님께서 화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대응하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사실 저는 옳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약한 사례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 동기들 그리고 주변 직장 동료들 다 여러 번은 경험을 해요, 1년에. 근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 학생이 이제 너무 예민하고 다른 학생들을 이렇게 뭐 수업 시간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게 너무 심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을 제가 좀 못하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못하게 이야기를 해도 이 학생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뭐 피해가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막 노발대발 하시면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 애만 나쁘게 보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문제는 그게 여러 번 있었어요. 학기 도중에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저도 이제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교사도 옛날에는 뭐 갑이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을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 이렇게 저도 제 항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너무 짠하네, 너무 짠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교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모든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느낄 거고 이런 걸로 퇴사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람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어떻게 선생님한테 계속 그러지?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네. 아무튼 세 번째 또 뭐 이유가 있어요? 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닮고 싶은 선배가 없어서요. 닮고 싶은 선배가 없다. 직장인들은 신입 사원 되면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을 건데 10년 뒤의 모습이 지금 10년 선배의 모습이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 그게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뒤에 제 선배들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제 나이에서 나이만 더 많이 올라간 느낌? 그 느낌이 들어서 전문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람 얘기들 말씀하시거든요. 교사가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사 전문성이란 말이 어느 때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전문성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 전문성, 회계사 전문성 이런 말 없잖아요. 근데 교사 전문성이란 말이 되게 교육계에서 엄청나게 화두였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정말 이제 남들과 차별화될 만한 그런 전문성이라는 게 사실 있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젊은 MZ 세대 그 교사분들이 떠나는 이유가 지금 수원 앙팔님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엄청 충격이다 그 정도는 사실 아니지만 누구나 갖고 있지만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해? 라는 생각은 제가 솔직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한테 뭐 무조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만둔다 이제 그것보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선생님에 대한 현실을 더 알고 또 더 잘 저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런 영상을 같이 공유하면서 선생님한테 좀 이러지 말자 뭐 저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솔직히 어떤 분들한테는 좀 현실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제 겉에서 본 모습과 실제로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봤던 파악했던 그런 인식과 지금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점도 말씀드리고 싶으신데 사실 이게 교사가 힘들다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좀 반감을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워라벨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좋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일반 공무원들과 다르게 점심시간이 학생들 지도하는 시간으로 법적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빨리 끝나면 4시 반, 늦게 끝나면 5시에 끝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직에 대해서 지금 나쁜 점만 얘기했지만 저는 저랑 맞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을 한 거고 사실 돈을 적게 벌지만 워라벨을 중요시 여긴다. 이런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맞고요. 꼭 모두한테 이 직업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뭐 제가 다른 채널에서 지금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취업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데 누군가는 이 영상을 또 보고 뭐 나쁜 것만 아니라 아 선생님은 이렇구나, 아 현실은 이렇네, 그냥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한테 여러분들 앞으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르치는 건 좋은데 학생들을 이렇게 생활지도 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르치는 건 교사의 업무 중에서 3분의 1도 안 된다. 가르치는 건. 저는 지금도 가르치는 거는 괜찮게 생각하고 수업하는 거는 재밌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교사라는 직업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외의 것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 이러한 여건을 다 고려해봤을 때 그냥 나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러한 성향들이. 그래서 지금 퇴사를 준비하실 거고, 그럼 퇴사 준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선 금융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도 있고 유리한 조건도 있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면접 중대장님과 열심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해주신 수원앙팔님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교사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좀 잘해주세요.